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의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셋 내에 집단을 구분하는 변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집단별로 데이터를 요약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별 데이터 요약은 데이터 분석을 위한 전처리 과정에서 종종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집단별로 합산을 한다거나 집단별로 평균을 구하는 작업은 빈번히 발생하는 데이터 처리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집단별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데이터를 집단별로 분할할 필요가 있습니다. R에는 여러 다양한 함수들이 그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이 스플릿 함수하고 언스택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로 사용할 데이터셋은 표준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mtcars 데이터셋입니다. 이 데이터셋은 자동차 모델별로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집단을 나타내는 변수로 쓸 수 있는 요 AM이라는 변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AM은 변속기 유형을 나타내는 변수인데요. 0으로 코딩된 것은 오토매틱, 자동 변속기를 의미하고 1로 코딩된 것은 매뉴얼, 수동 변속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저 AM 변수를 집단을 구분하는 변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 AM 변수의 데이터 구조를 제가 팩터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AM 변수를 팩터의 데이터 구조로 바꿔서 다시 mtcars 데이터셋에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am 변수를 팩터로 바꿀 거고요. 현재 그 0하고 1로 코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레벨을 0과 1로 지금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0과 1로 이 팩터의 레벨을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0과 1에 각각 레이블을 부여를 해서 그 0은 자동 변속기를 의미하는 거니까 오토매틱으로 제가 이름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1은 수동 변속기를 의미하니까 매뉴얼로 적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mtcars 데이터셋을 다시 저장을 하면은 mtcars 데이터셋에는 이제 am 변수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0으로 되어 있는 것과 1로 되어 있는 것이 아까 오토매틱과 매뉴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m 변수는 이제 팩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주형 변수로 취급을 해서 스플릿 함수와 언스택 함수에서 범주별로 벡터를 분할을 할 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플릿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데이터를 분할해 볼 건데요. 어떤 데이터를 분할할 거냐면 요 mpg 데이터 벡터를 분할해 보겠습니다. mpg는 miles per gallon으로 갤런당 마일, 그러니까 연비를 나타내죠. 연비 데이터를 두 개의 범주, 그러니까 수동 변속기와 자동 변속기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변속기 유형에 따라서 mpg의 값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들을 지금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스플릿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 벡터를 분할하려고 그러면요. 그 스플릿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다가 우리가 분할할 데이터 벡터를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분할 데이터 벡터는 지금 mpg를 제가 사용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mpg라는 벡터 변수 이름을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로 f라는 인수가 있는데 f라는 인수에다가 범주형 변수 팩터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단을 구분한 변수를 의미를 하죠. 여기에서는 지금 변속기 유형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결과를 제가 g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하고 한번 결과를 보시면은 g에는 이렇게 두 개의 원소를 갖는 리스트로 생성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소는 오토매틱이고 두 번째 원소는 지금 매뉴얼이고, 그래서 두 개의 범주별로 원소 이름이 생성이 되고 각 범주별로 요 분할하고자 했던 mpg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분할이 되면은 이렇게 분할된 데이터셋은 집단별로 분석을 할 때 이용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변속기 유형별로 우리가 mpg 평균을 보고 싶다. 그럼 예를 들면 오토매틱 자동 변속기의 평균을 보고 싶다. 그럼 저게 리스트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덱싱을 하게 되면은 오토매틱 데이터 벡터가 이렇게 추출이 되죠. 그럼 여기다가 min 함수를 적용하게 되면은 자동 변속기의 mpg 평균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동 변속기도 여기 인덱스를 2로 바꾸면 되죠.
여기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름으로 줘볼까요? 매뉴얼로 이렇게 줘도 수동 변속기의 MPG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apply family의 sapply 함수를 쓰게 되면 더 간단하게 두 변속기 유형에 대한 평균을 구할 수가 있죠. 첫 번째 인수로 리스트 구조의 데이터, 여기서는 G, 분할된 리스트 구조의 데이터셋을 적어주고, 두 번째 인수로 적용 함수 민을 적여주게 되면 리스트 구조의 각 원소의 민 함수를 적용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오토매틱과 매뉴얼의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스플릿 함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 벡터를 우리가 지정한 범주를 나타내는 범주형 변수에 따라서 집단으로 구분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onStack이라는 함수도 유사하게 작업을 합니다. onStack이라는 함수도 주어진 벡터를 범주에 따라서 집단으로 구분을 해주는데요. 한 가지 다른 점은 onStack 함수는 분할하고자 하는 데이터 벡터와 그 다음에 분할에 사용하고자 하는 범주형 변수가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와 동일한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두 개의 변수를 데이터 프레임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MPG와 AM 이 두 개의 변수를 하나의 그 데이터 프레임 구조로 집어넣고 onStack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아까와 똑같은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소에 오토매틱이 들어가고 두 번째 원소에 매뉴얼이 들어가는 리스트 구조의 분할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아까랑 결과는 똑같은데요. 이 onStack 함수는 그 스플릿 함수하고 조금 다른 게 이 각 원소별로, 그러니까 범주별로 추출되는 데이터 벡터의 그 길이가, 즉 원소의 개수가 만약에 동일하면은 지금처럼 리스트 구조가 아니라 데이터 프레임 구조로 결과를 출력해 줍니다. 그럼 예를 들면 여기서 오토매틱에 포함되어 있는 MPG 데이터의 개수하고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는 MPG의 데이터의 개수가 같으면은 지금 같은 리스트 구조가 아니라 오토매틱과 매뉴얼을 열의 이름으로 갖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값을 돌려준다는 얘기죠. 그럼 이 차이가 뭐가 중요하냐면은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우리가 데이터를 받으면은 데이터 프레임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수치 계산 함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함수들을 우리가 손쉽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예를 들면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onStack 함수 한번 더 해볼까요? 아이리스는 이런 데이터셋이죠. 스피시즈의 꽃 종류가 3개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꽃 종류별로 아이리스 꽃의 꽃받침 길이와 폭, 그 다음에 꽃잎의 길이와 폭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꽃 종류별로 꽃받침의 길이, 세팔 랭스의 길이를 한번 분할을 해볼게요. onStack 함수를 사용을 할 거고요. 첫 번째 인수, onStack 함수는 그 분할 대상의 데이터 벡터하고 분할할 범주형 변수가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함수를 이용을 해서 또 아이리스의 세팔 랭스와 그 다음에 범주형 변수인 아이리스의 스피시즈를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만들고 그걸 onStack 함수로 한번 분할을 해보겠습니다. 이 결과를 제 GG라는 이름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그런 다음에 실행을 해서 보시고 GG에 뭐가 담겨 있는지 보면은 이렇게 3개의 열을 갖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 3개의 열은 우리가 그 분할할 때 사용한 범주형 변수의 3 카테고리죠. 세토사, 베르시콜라, 버지니카라는 그 아이리스 꽃 종류 3개가 각각의 열을 차지하면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구조를 보시면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onStack 함수는 출력된 그 결과에 그 원소의 길이가 범주별로 모두 동일하면은 지금처럼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줍니다. 지금 50개로 이 3개의 범주별로 똑같은 관측값의 개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으로 그 결과가 출력이 된 거죠.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으로 출력이 됐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적용할 수 있는 수많은 그 수학 함수들을 쓸 수가 있어요. 혹은 연산 함수들을. 그래서 예를 들면 서머리 같이 요약 통계량을 계산해 주는 함수도 출력된 결과에 바로 적용을 해서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플릿 함수와 이제 onStack 함수는 어떤 범주형 변수가 주어지면은
그 범죄형 변수의 카테고리별로 데이터 벡터를 이렇게 분할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집단별로 분할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제 분할한 이유는 그 분할된 그 집단별로 뭔가 다른 작업을 하기 위해서죠. 주로 어떤 통계량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집단별로 평균을 구한다거나 집단별로 뭐 합을 한다거나 이런 통계량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인데, 그 집단별로 분할을 하면서 동시에 연산 작업을 하게 되면은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스플릿 함수나 언스택 함수를 이용해서 집단을 분할하고 그 다음에 연산 작업을 2차적으로 하지 않고 바로 그냥 그 분할과 연산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편하고 유용할 겁니다. 이제 그런데 쓸 수 있는 함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tapply 함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aggregate라는 함수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y 함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집단별로 분할 작업을 하면서 각 분할된 데이터셋에 함수를 적용해서 어떤 연산까지 한꺼번에 처리해서 집단별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tapply 함수는 그 세 개의 인수를 갖는데요. 첫 번째 인수에는 처리할 대상 벡터를 지정하고요. 두 번째 인수에는 집단을 나타내는 그 범죄형 변수인 팩터를 지정하고, 세 번째 인수에는 그 집단별로 그 구분된 데이터셋에 적용할 함수를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tapply 함수는 그 결과를 모아갖고 벡터나 행렬 형태로 반환을 하죠. 아까 봤던 그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가지고 한 번 더 작업을 해볼까요?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예, 어떤 작업을 해볼 거냐면 이 아이리스 데이터셋에 이 세팔 랭스라는 열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꽃받침의 길이를 나타내는 건데, 이 꽃받침의 길이를 요 스피시즈에 지정되어 있는 꽃 종류별로 우리가 분할을 해서, 그래서 꽃 종류별로 분할해서 꽃 종류별로 세팔 랭스의 평균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tapply 함수에다가 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인수로 제가 뭐가 필요하다 그랬냐면 우리가 계산할 그 데이터 벡터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리스의 세팔 랭스에 대해서 제가 평균을 계산하고 싶다 그랬죠. 세팔 랭스를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가 이제 인덱스라는 인수인데, 이 인덱스라는 인수는 범죄형 변수, 집단을 구분하는 범죄형 변수인 팩터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범죄형 변수가 스피시즈가 꽃 종류를 나타내는 범죄형 변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수로 세팔 랭스에 적용할 함수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인수에 지정할 함수로는 평균을 이렇게 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 tapply 함수는 인덱스 인수에 저장된 이 범주별로 x 인수에 지정된 요 세팔 랭스의 길이를 추출을 해서 그 다음에 각 범주별로 분할된 데이터에 mean 함수를 적용을 해서 범주별로 계산한 결과를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행하면 이런 게가 나오죠. 세 개의 꽃 종류별로 세팔 랭스의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저 for 함수에 뭐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저 분할된 데이터셋에 어떠한 작업을 할 것인가가 결정이 되죠. 예를 들면 여기다가 length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은 세팔 랭스의 데이터 벡터, 분할된 데이터 벡터가 length로 전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출력 결과는 세 개의 꽃 종류별로 데이터 개수가 몇 개인가를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 tapply 함수는 요 인덱스 인수에다가 하나의 범죄형 변수만 넣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두 개의 범죄형 변수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 요약 통계량을 그 교차표 형태로 계산을 해서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테이블 형태로 2차원 테이블 형태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그 empty cars 데이터셋에서 mpg 그 연비의 값을요 실린더 개수와 그 다음에 그 변속기 유형별로 구분되는 그런 교차표를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린더 개수가 4개이고 변속기 유형이 자동일 때 mpg의 평균값은 얼마일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tapply 함수를 사용해서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tapply 함수에다가 저 empty cars 데이터셋에 있는 mpg 데이터를 첫 번째 인수로 적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mpg 데이터에 대해서 집단별로 어떤 함수를 적용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집단을 구분하는 변수를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이렇게 줍니다. 두 개를 줄 때는 그 리스트의 데이터 구조로 이렇게 줘야 돼요. 리스트 형식의 데이터 구조로 두 개의 집단 변수를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하나는 실린더 개수를 나타내는 변수고 또 하나는 변속기 유형을 나타내는 변수예요. 그런 다음에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집단별로 mpg에 대한 뭘 계산할 거냐면 세 번째 임수에다가 함수로서 민을 지정을 해주죠. 그러면은 이 작업은 어떤 작업이냐면은 실린더 개수별로 변속기 유형별로 mpg의 평균을 2차원의 그 테이블 형태로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실린더의 개수가 4개이면서 변속기 유형이 오토매틱이면은 그러한 자동차의 mpg의 평균은 22.9다 하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2차원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2차원 테이블을 만들 때 그 테이블의 행과 열에 지금 제목이 없는데요. 제목을 우리가 부여해서 좀 더 의미를 풍부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했던 이 작업에다가 아까 리스트로 두 개의 범주형 변수를 지정을 할 때요. 이름을 이렇게 붙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린더 앞에 실린더라고 이렇게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AM 앞에 트랜스미션 이렇게 이름을 주게 되면은 실린더의 범주형 변수와 그 다음에 AM의 범주형 변수를 2차원의 테이블로 표현을 할 때 각각에 대한 그 이름으로서 실린더와 트랜스미션을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해보면은 아까보다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 그런 2차원의 교차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tapply 함수와 유사한 함수로서 aggregate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aggregate 함수도 tapply와 마찬가지로 집단별로 데이터셋을 분할을 하고 분할될 결과에다가 함수를 지정을 해서 그 분할된 집단별로 결과를 출력을 해줍니다. 자, 조금 전에 했던 작업을 aggregate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까요? 그 mpg의 그 평균값을 실린더 개수와 변속기 유형으로 구분된 집단에 따라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aggregate 함수를 똑같은 방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wid하고 empty cars라는 데이터셋을 지정을 하고요. aggregate라는 함수에다가 첫 번째 인수로 여기서 x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mpg를 지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mpg를 대상으로 집단별 평균을 계산할 거기 때문에 그 대상에 되는 벡터를 지정을 하고요. 두 번째 인수로 by라는 이름을 aggregate 함수를 쓰는데요. 이것도 리스트 그 데이터 구조 형태로 저 실린더와 트랜스미션에 해당되는 범주명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썼던 거 한번 그대로 카피해다 써볼까요? 실린더 범정 변수에는 CIOL 범정 변수에는 실린더라는 이름을 주고 AM 범정 변수에는 우리가 트랜스미션 이름을 이렇게 다시 한번 부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fun 인수에다가 함수 이름을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되면은 이 aggregate 함수가 하는 일은 그 어떤 일을 하냐 하면은 그 x에 저장된 mpg 데이터에 대해서 by에 저장된 요 두 개의 범주형 변수별로 집단을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fun 인수에 저장된 min 함수를 적용해서 결과를 출력을 해줍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죠. 아까 그 tapply 함수를 쓴 거랑 그 동일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데요. 형태가 좀 다르죠. 그래서 아까처럼 2차원의 테이블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 두 개의 범주가 각각의 열을 차지하고 그 두 개의 범주가 조합을 이루어서 만들어지는 결과값은 x란 변수에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린더 개수가 4개고 변속기 유형이 오토매틱인 경우에 mpg의 평균은 22.9다 하는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aggregate 함수를 이용을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tapply 함수와 동일한 그런 작업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aggregate 함수는 이 벡터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데이터 프레임을 대상으로도 집단별 데이터 처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상 그 데이터를 하나의 그 벡터만이 아니라 데이터 프레임을 통째로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empty cars 데이터셋의 여러 열들을 한꺼번에 지정을 하고 그 여러 열들에는 변수의 값들에 대해서 집단별로
그 값들을 분할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어떤 함수를 적용해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aggregate 함수에다가 empty cars dataset에 1번부터 6번까지의 열, 그러니까 처음 6개의 열에 대해서 집단별 분할 작업을 해서 어떤 함수를 적용을 할 겁니다. 근데 집단을 어떻게 분할할 거냐면 실린더 개수하고 변속기 유형에 따라 분할을 해 볼게요. 그래서 이름을 예를 들면 그룹 .cyr 이라는 이름을 주고 거기에는 실린더 개수를 나타내는 범주형 변수를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group.am이라는 이름 하에는 변속기 유형을 나타내는 그 범주형 변수를 지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펑션에는 mean 함수를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 리스트와 mean 이렇게 지정된 거는 하나는 이제 범주형 변수 유형을 지정한 거고 범주형 변수를 지정한 거고 하나는 그 집단별로 구분된 데이터셋에 사용할 함수를 적용한 건데 앞에 이 부분에 벡터가 아니라 지금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이 들어갔어요. 첫 번째부터 6개까지 열을 갖는 데이터 프레임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럴 경우 aggregate 함수는 어떻게 결과를 출력하냐면 이런 식으로 결과를 출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린더 개수하고 변속기 유형에 대한 모든 조합별로 데이터 프레임의 1번 열부터 6번 열까지의 모든 변수 값의 평균이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죠. 그래서 MPG의 평균이라든가 HF의 평균이라든가 웨이트의 평균 같이 그렇게 각 변수별 평균이 계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한번 더 볼까요? 똑같은 작업인데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aggregate 함수를 이용을 해서 아이리스 데이터셋에 1번부터 4번까지의 열, 그러니까 꽃 종류별로 1번부터 4번까지의 열, 그러니까 꽃받침의 길이폭, 그 다음에 꽃잎의 길이폭을 나타나는 데이터의 평균을 한번 꽃 종류별로 보려고 그래요. 그럼 리스트에다 species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범주형 변수를 표현을 할 거고요. 그 범주형 변수는 species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값에다가 평균을 나타내는 mean 함수를 적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요 aggregate 함수가 하는 일은 아이리스 데이터 프레임에 처음 4개의 열을 추출해서 그거를 스피시지에 지정되어 있는 그러한 그 범주의 카테고리별로 구분을 한 다음에 각 카테고리별로 mean 함수를 적용해서 결과를 이렇게 출력을 해주죠. 그럼 각 꽃 종류별로 4개의 변수 값의 평균 값이 계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범주형 데이터로 집단을 구분하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일정 함수를 적용할 수 있는 바이 함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바이 함수도 이 tApply 함수나 aggregate 함수랑 유사합니다. 그래서 바이 함수는 aggregate 함수처럼 데이터 프레임을 대상으로 집단별 데이터 처리 작업을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는 데이터 인수에다가 데이터 프레임을 통째로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이리스라는 데이터 프레임 한번 통째로 지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indices라는 인수에다가 집단을 구분하는 범주형 변수를 지정합니다. 아이리스의 species를 한번 지정을 해볼까요? 그 다음에 각 범주에 적용할 함수로서 for 인수에다가 이번엔 summary 함수를 한번 지정해 볼게요. 이 summary 함수는 그 데이터 프레임을 인수로 받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by 이 함수 같은 경우는 데이터 프레임을 통째로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 for 함수의 summary 같은 함수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해보면은 3개의 범주별로 summary 함수들이 다 적용이 돼서 이렇게 각 열별로 요약 통계량을 계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by 함수에 지정되는 마지막 인수에 지정되는 이 for 함수에 지정되는 실행 함수는 데이터 프레임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함수든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by 함수를 사용할 때 저 for 함수에다가 사용자 정의 함수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작업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바이인수에 아이리스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범주형 변수를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폰인수 자리에다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x를 받아갖고 그 x에 속해 있는 셋8점 length의 평균값을 계산하겠다. 이런 게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바이인수로부터 첫 번째 인수로 지정된 이 아이리스의 데이터 프레임이 요 x로 전달이 되고요. 그럼 x는 이제 아이리스라는 이름이 되죠. 그 아이리스라는 이름이 요 x에 전달이 되게 되면 이건 아이리스 내에서 셋8점 랭스를 추출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 아이리스 달러로 지정된 두 번째 인수에 지정된 범주형 변수별로 구분해서 계산을 해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은 세 개의 꽃 종류별로 저 셋8점 랭스의 평균값이 계산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주형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가능한 범주값에 대해서 각각의 범주별 관측값이 몇 개인가 이런 걸 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는 이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테이블 함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 테이블 함수는 범주형 변수가 주어지게 되면 그 범주형 변수가 주어지게 되면 그 범주형 변수의 각 범주별로 원소가 몇 개인지를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테이블 함수 내에다가 아까 emptycars라는 데이터셋에 있는 기어를 준다. 기어를 주게 되면은 기어 단수별로 자동차 모델의 개수가 몇 대인지 이렇게 세워서 보여주죠. 그래서 3단 기어는 15대, 4단 기어는 12대, 5단 기어는 5대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그 변속기 유형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명령을 줄 수가 있죠. 그러면 변속기 유형별로 자동차 대수가 몇 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범주형 변수에 해당되는 요 변수를 하나만 넣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요 변속기 유형별로 기어 단수별로 자동차 모델의 개수를 좀 보고 싶다. 그럼 이렇게 두 개의 범주형 변수에 해당되는 변수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교차표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자동차 유형별로 기어별로 자동차 대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토매틱이면서 3단 기어를 가진 자동차 모델의 개수는 데이터셋 내에 15개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테이블 함수는 지금 기본적으로 그 팩터 또는 팩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변수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 구간을 만든 다음에 그 구간에 대해서 테이블 함수를 적용하게 되면 구간별로 데이터 원소가 몇 개씩 포함되어 있는지 뭐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간을 만드는 데 쓰는 cut 함수를 이용해서 emptycars 데이터셋의 mpg 마일리지를 5개의 구간으로 만들어 볼게요. breaks인스에다 5를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은 이 emptycars 데이터셋에 있는 mpg 값들 이거는 보시면은 범주형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연속 변수 값들이 나오죠. 이거를 숫자 크기에 따라서 5개의 구간으로 균일한 구간으로 이 cut 함수가 만듭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셋이 분할이 돼요. 21.0이라는 수치는 5개의 구간으로 분할했을 때 이런 19.8부터 24.5에 속하는 그런 범주에 속한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이제 범주형 변수가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럼 이 결과를 제가 mpg cut이란 변수에다 지정을 하고 이 결과를 테이블 함수로 이렇게 보면은 그 5개의 구간별로 자동차 모델들이 몇 대씩이 포함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 사용하는 거지만은 연속형 변수를 일종 구간별로 나눠 갖고 구간당 몇 개씩이 포함되어 있는지 보고 싶다. 그럼 지금처럼 이 cut 함수하고 테이블 함수를 같이 쓰게 되면은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데이터셋을 이제 범주별로 구분을 하고 그 범주별로 여러 가지 연산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함수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